교통사고는 갑작스럽게 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벼운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그 탑승자에게 가해지는 충격량 상당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후유증 조심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후유증을 예방해야 되고 또 후유증을 빨리 치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교통사고 후유증 한의학적으로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 한의사 이희범 원장과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많은 분들께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 이상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열도 나는 것 같고 여기저기 쑤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반응들이 있던데요. 이게 교통사고 후유증일까요? 예, 맞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증상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네. 교통사고 중에서도 보통 대부분은 차대차 사고에 해당이 되죠. 네. 이제 차대차 사고도 있고 보행자 사고도 있고 이제 차가 서 있을 때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네. 주행 중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데요. 요즘에는 이제 오토바이나 킥보드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렇게 외부의 충격이 발생을 하는 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인, 정신적인, 내과적인 증상을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 그리고 교통사고가 참 무서운 게 이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또 그렇죠. 시간 지나면 그렇죠. 몸이 좀 아프기도 하고 아프고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병원을 가게 되는데요. 교통사고 후유증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예, 제가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는 이렇게 큰 충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목이 앞으로 한번 꺾였다가 뒤로 헤드레스트에 맞아요. 부딪히게 저럴 때 되죠. 있어요. 이 과정에서 목과 등, 허리, 골반을 따라서 온 몸의 근육이 긴장이 되고 많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순간적으로 큰 충격이 가해지면 일시적으로 근육과 관절이 본래 가동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통증 유발 물질을 전신에 분비를 하게 되고 굉장히 뻣뻣하고 불편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제 목이 휘청하면서 근육과 관절이 네. 본래 가동 범위를 벗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육이 수축하면서 주변 혈관이나 신경을 압박하기도 하는데 척추 부위 통증뿐만이 아니고 두통이나 어지럼증, 오심, 그러니까 구역질을 얘기하는 거죠. 오심 등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환자들은 처음에는 아픈 줄 모르다가 네. 한나절 지나고 나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 통증이 너무 심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는 초기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통증을 잘 못 느끼다가 정신적인 긴장이 풀리면서 통증이 심하게 느껴진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날 통증이 맞아요. 오는 게 그럴 수 네. 있겠군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통사고라는 게 워낙 많이 네. 발생하다 보니까 궁금증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이 무엇인지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네. 만나보시죠. 네,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에 충격은 컸지만 통증이 많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하룻밤 지나고 보니까 통증이 더 심해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처음에는 사고가 나서 당황스럽고 긴장을 하게 되면 몸에서 통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통증이 먼저 잘 느껴지지 않다가 어느 정도 일 처리가 되고 사고 처리가 되면 그때부터 통증이 슬슬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사고 충격으로 인해서 통증 유발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게 처음에는 많지 않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유발 물질이 점점 쌓이게 되니까 통증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헬스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근육 운동을 했을 때 그날은 별로 아프지 않은 것 같다가도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점점 뻐근해지죠. 이런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통증도 나중에는 크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들께서도 교통사고가 살짝 난 것 같은데도 왠지 허리 통증이 계속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실제 온라인상에 이런 네. 질문이 너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그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디스크가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심각한 그럼 상황까지 허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 질문이 또 들어온 게 있거든요. 네. 화면으로 네.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이후에 팔이 저린다든지 다리가 저린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단 디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디스크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스크라는 것은 척추 뼈 사이에서 우리 몸에 체중을 받쳐주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데요. 흔히 이제 병명으로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병명은 아니고 원래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이 디스크에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디스크라는 것은 원래 인대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는 근육이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고 충격이 아니고서는 디스크가 터지거나 튀어나오는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충격이 크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좋지 않았던 디스크가 사고 충격으로 인해서 목 통증이라든지 팔 저림 그리고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치료를 처음에 먼저 해보고 증상이 계속되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정확히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 주변 분들도 보면은 뭐 팔, 다리뿐만이 아니라 허리에, 목에 진짜 안 아픈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네. 많이 하셨거든요. 실제로 네. 좀 다양한 증상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방송 영상에서 환자분의 질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한 주안점은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환자분들이 이 디스크가 터진 게 아니냐, 사고 때문에 이게 더 심해진 게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네. 말씀을 드렸던 거였거든요. 네. 덜어 주신다는 게 어떤 포인트인 거죠? 어떤 의외로 거냐면 다 터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네. 디스크가 사고 때문에 오히려 더 튀어나오거나 터지는 경우보다는 네. 원래 디스크가 약해져 있고 안 좋아져 있는 상황에서 사고로 인해 증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환자분들이 느끼기에는 처음에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충격이 가해졌는데 이제 자고 났더니 팔, 다리가 저리다라고 그렇죠. 했을 때 네. 내 디스크 갑자기 터진 게 아닌가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래 안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당연히 증상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에도 사고 전에도 디스크가 안 좋았지만 네. 증상 없이도 지낼 수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디스크가 문제가 생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떤 증상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후유증. 뭔가 좀 예. 뻣뻣하고 네. 피로해지고 이런 것들도 있을 네.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내용을 좀. 좀 예, 부탁드릴까요? 교통사고 네. 후유증 증상에 대해서 네.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고가 나면 일단 척추 전체가 목 등 허리 전부가 아플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도 목이 아픈 경우가 제일 많은데 허리는 의자하고 벨트에 고정이 되어 있지만 목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충격이 가해지면서 목이 앞뒤로 휘청하면서 움직이는데 이를 편타 손상이라고 하고요. 목 관절과 주변의 근육이 일시적으로 본래의 운동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런 통증들이 밤이나 새벽에 더 심한 경우가 많은데요. 네. 한의학에서는 어혈로 인한 통증이 밤에 심하다고 보거든요. 충격으로 인해 타박상이 있거나 목이나 허리의 체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어혈이 발생을 하는데 야간 통증은 어혈 통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두통과 어지럼증 역시 편타 손상과 관련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머리를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목 근육의 긴장이나 자율신경계의 기능 장애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상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나면
아파서 힘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면서 온몸에 힘이 없고 입맛도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어혈이라고 하셨는데요. 어혈이 뭐 까만 피 이런 거예요? 네, 이제 환자분들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에서 네. 부항 치료를 하게 되는데 부항해서 피가 빠지면 그게 이제 검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검은 피니까 죽은 피다, 어혈이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피는 원래 공기 중에 노출되면 산화가 되기 때문에 검어지는 것이 맞고 여기서 말하는 어혈이라는 거는 꽤 광범위한 의미가 되는데 요즘 말로 따지면 염증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염증. 네. 통증을 네. 유발하는 물질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네. 그러니까 원래 순환 체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요. 조금 전에 편타 손상 말씀하셨잖아요. 목탁을 편타 손상하셨는데요. 예. 편타 손상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말이 좀 어려워서 뜻이 파악하기 어려운데 일단은 채찍 편자에다가 칠타자를 써서 네. 채찍을 치는 것처럼 네. 손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네. 특히 목과 머리가 이제 허리가 고정된 있는 상태에서 큰 충격을 받게 되면 목과 머리가 이제 휘청하면서 증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목 주변 근육들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되고 특히나 이런 손상들이 교통사고에서 정확히 들어맞는 자세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있을 때 편타 손상이 많이 오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 교통사고 후에 두통을 또 호소하는 분들이 그렇죠. 많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환자분이 질문 주신 것처럼 사고가 발생을 하면 환자분들이 두통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런데 두통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제가 사고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격이 앞에서 오게 되면 사람의 몸이 일시적으로 앞으로 휘청하면서 뒤로 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목하고 등에 있는 근육들이 바짝 긴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편타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의 근육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되는데도 머리가 아픈 이유는 목의 근육과 머리의 근육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목의 근육이 긴장이 되면서 머리 근육도 같이 긴장이 되고 그러면서 두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의 근육이 긴장을 하면서 머리로 가는 일부 신경들을 압박하게 되는데 거기서 오는 두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목과 등이 많이 긴장을 하면서 이 안에는 자율신경계라는 신경들이 들어있는데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는 겁니다. 자율신경계는 내장의 기능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는데 사고가 나면서 속이 메스메스하다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같이 더불어서 동반되는 증상이죠. 그것은 자율신경계와 교란하면서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가 나면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처리해야 할 일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게 되는데 당연히 두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 앞서 이제 화면에서 환자들 상태를 네. 보셨겠지만 처음에는 괜찮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안 그렇죠. 좋아지는 경우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병원에 가서 빠르게 좀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골절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네. 엑스레이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하는데요. 네네. 특히 골절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사고에서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차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요즘엔 차 바퀴에 발이 깔리는 경우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차대차 사고일 경우에도 이게 충격이 크다 보면 그쵸. 이제 갈비뼈라든지 허리뼈, 등뼈 등이 골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엑스레이를 찍어서 골절 여부를 파악을 하게 되고 골절이 없다면 이제 한의사가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학적 검사라고 하면 이제 관절, 팔, 다리 관절을 움직여 본다든지 네. 척추를 움직여 본다든지 해서 어떤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좀 한방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한약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침도 활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한방 궁금했어요. 예, 제가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한약에 대해서는
가장 전통적인 치료 방법이죠. 약을 먹기도 하고 약을 주사용으로 만들어서 약침으로 맞기도 하는데요. 복용하는 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생긴 어혈을 풀어서 몸에 존재하는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놀란 것을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골절 같은 경우에서는 뼈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이제 먹어서 치료하는 한약이 되겠고, 먹는 한약을 주사용으로 만들어서 약침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약침이라고 하면 한약을 혈자리에 주입을 함으로써 한약의 효과와 치매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라든지 인대가 손상된 부위를 빨리 회복하고 염증 상태를 빨리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자, 한약도 도움이 된다.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네. 그 왜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치료 있잖아요. 추나요법인가? 추나치료. 네. 예, 예. 그 추나요법도 물론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추나요법이라고 하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인데요. 네. 사고로 인해서 근육이 많이 긴장을 하고 관절이 뻣뻣해지죠. 그래서 관절의 가동성을 늘려주고 근육이 긴장된 걸 풀어서 몸의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뭐 추나요법이라든지 뭐 침이나 약침 이런 것들이 이제 한방 치료인데 단점이나 부작용 걱정은 안 해도 될까요? 뭐 부작용이라고 하면 네. 근데 한의사가 이제 치료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특히 추나 치료 같은 경우에는 척추나 골반, 관절의 구조를 잘 파악을 하고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한의사들이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숙지하고 치료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요. 한약이나 약침 같은 경우에도 약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쓰는 약제들은 나라에서 인증한 약제들만 쓰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 상당히 믿을만하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네, 또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좀 초기 치료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느끼게 됐는데, 내가 이 교통사고 후유증에 해당되는지 혹시 좀 진단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도 있나요? 예,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교통사고 발생하면 일단 증상이 명확하기 때문에 비교적 알기가 쉬운데요. 일단은 목 통증이 있으면서 뻣뻣해서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고요. 단순히 목만 불편한 것이 아니고 견갑골 부위나 어깨까지도 통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글에 올라왔던 것처럼 기존에 목이나 허리 디스크가 많이 안 좋은 환자들은 팔이나 다리가 저리기도 하죠. 그리고 통증뿐만이 아니고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운 증상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하시는 거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평소에 몸 관리를 하지 않아서 여기저기 조금 아프셨던 분들은 작은 교통사고에도 미미한 교통사고에도 상당히 아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맞아요. 했어요. 예, 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후유증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좀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평소에 몸이 약한 분들은 같은 충격을 받았을 때 더 통증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같은 차에 타고 이제 사고가 났는데도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하게 아파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물론 사고 충격의 방향이나 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평소에 몸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죠. 아까 환자분 질문글에서도 올라왔지만 디스크가 원래 안 좋았던 경우에는 네. 평소에는 잘 모르고 있다가도 사고 충격을 받게 되면 목 통증이라든지 팔, 다리 저림, 허리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일단은 평소에도 몸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라는 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통증을 잘 모르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고 불편한 것이 있다면 한의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셔서 빠른 시간 내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한의사 이범 원장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효선 리포터 오늘 재즈 토닉 페스티벌 소식 사흘간의 일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의병의 날입니다. 외세 침략에 맞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힘을 모아서 싸웠던 의병.
생각해보는 그런 하루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충북은 의병과 많은 네. 관련이 있습니다. 제천, 보은 다 의병 활동지인데요. 특히 제천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활동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의병 활동을 주도했던 그런 역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의 의병처럼 우리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 있을까? 하루쯤 충분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모닝와이드는요, U20 월드컵입니다. 우리나라와 에콰도르의 16강전 경기 중계로 인해서 하루 쉬어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